질병이 생깁니다. 자, 간, 지방간, 다 아시죠? 지방간. 이 간에 지방이 있다는 말인데, 그래서 여기로 패티 하면 뚱뚱한 이름 하면 되죠. 팻 하면 지방이고, 팻 하면 지방입니다. 패티 하면 뚱뚱한 기름진, 뭐 이런 뜻입니다. 패티. 그래서 패티리그라고 하죠. 패티리그. 자, 우리가 도시가 소개하는 겁니다. 저 왼쪽, 위에 쪽이 1번 정상인 거예요. 자, 왼쪽에 1번 정상인 것은 요 안에 까만색은 간세포 핵이에요. 그리고 간세포 실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여러분은 간이 관이겠죠. 간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이렇게 해주는 간일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보면 화살표가 되어 있죠.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은 여기 하이트 모양이 있죠. 하이트 모양이 예르게 보입니다. 정말 이게 팻 드로플릿이라고 해요. 드로플릿. 릿 하면 작다는 뜻이에요. 드롭 빼면 물방울, 그러니까 한 덩어리인데, 드로플릿이라면 작다는 작은 가스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세포 사이에 있는 게 아니라 셀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가면 간경변증 같은데, 간경변증. 그 다음, 맞네요. 간경변증은 뭐냐면, 지방간에서 보통 이제 바로 간경변증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이라는 형태를 거치죠. 헤파타이티스라는 간염 형태를 거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거쳐서 알코올성, 간경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이럴 헤파타이티스에서 바이러스성 B형 간염에서 간경화로 넘어갑니다. 대개는 간경화는 그 전단계로 간염이 있는데, 이 간염 생각되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여기에 1번에 있는 정상하고 달리 세포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간경화라는 것은 파이브로시스,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간세포가 섬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피부는 말랑말랑한데, 우리가 상처가 나면 상처난 조직의 피부는 스카가 나는데 많은 조직처럼 딱딱하고, 우리가 혈로에도 하자도 아주 지름처럼 굵게 지나가도 간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경화, 그래서 간경변, 리브 시로시스라고 하고, 파이브로시스가 진행하는 파이브로시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아래쪽에는 간암. 보면, 이 간 모양에서 이렇게 오랗게 보이는 이런 것들입니다. 염소가 보이는 거예요, 간암. 그건 이제 간세포가, 미분화된 간세포가 마구마구 증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암이라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정상간이 있어요, 정상간이 아주 우리가 이제 소간박을 때처럼 말랑말랑하고 얇고 아주 예쁩니다. 근데 이제 지방간이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면 누렇게, 팻의 색깔을 띠면서, 팻의 색깔을 띠면서 이렇게 지방간, 형태도 변형이 돼 있죠. 원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건 이렇게 해서 볼록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이 우엽, 좌엽 이렇게 하는데, 좌엽이 아주 크게 있죠. 우엽이 있죠. 자, 이렇게 된 게 지방간입니다. 자, 지방간이라고 보시면 방금 이야기 다 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은 여기 보면 비만, 다량의 공주, 당뇨 이런 것들 때문에 지방간이 생깁니다. 지방세포 안에 여기 지방세포 안에 지방들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간이 유지가 됩니다. 자, 우리 간이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가 담즙이죠, 담즙은 우리가 당낭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간에서 생성되어서 담낭에서는 농축이 되었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담낭에서 분비를 합니다. 아시겠죠? 담즙은 어디서 만들어진다? 간에서 만들어진다. 간은 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자, 우선 담즙을 분비해서 이 담즙이 여기서 담낭을 통해서 여기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떨어지는 지금 보이고 실제로는 간 안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점암이 붙어 있듯이. 그래서 담낭이 이렇게 있는데 골블레더라고 그러죠. GB 줄여서 골블레더 G-블레더 B, GB라고 그러죠. 골블레더에 담즙이 생성된 것이 이 담낭에 모입니다. 모였다가 이게 농축이 됩니다. 농축이 되어서 진한 담즙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서 총관관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12장이거든요. 12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럴 때 나오는 그 개구부가 여기 췌장이 있습니다. 췌장의 개구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나오는 소화액과
물질이 같이 섞여서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십이지장 위에서 내려온 음식은 산성을 띱니다. 그래서 십이지장에서 이 알칼리성 되는 음식과 같이 중화되면서 소화도 되고 중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변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위, 소장, 대장 등에서 정맥혈의 흡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위, 소장, 대장에서 우리가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알코올, 유독물질 모든 우리가 음식물, 약 모든 것들이 이 문맥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장에서 나왔던 흡수된 것들이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다 들어와요. 그럼 문맥을 통해서 간에 들어와서 간에서 뭘 하냐? 간동맥은 간의 세포의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거고요. 문맥은 이런 소화기관에서 들어오는 모든 혈액을 이렇게 받아서 여기에서 약품이면은 약품을 갖다가 해독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약이잖아요. 아플 때 먹는 감기약 이런 약들은 대개 간에서 이 해독, 이게 있어요. 약 자체의 어떤 우리 몸에 있던 나쁜 작용들을 뭐 해독시키는 일들을 해서 알코올을 여기서 우리 해독을 하죠. 알코올이 흡수가 많으면 여기서 아세트알데히드로 해독을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로 해독, 아세트알데히드를 또 다른 걸로 해독하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해독하는 기능이 간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 입으로 들어오는 모든 음식물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와서 전부 해독하거나 분해하거나 소화하거나 모든 것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흡수를 해서 심장으로 와서, 심장으로 가면 어디로 가 있어요? 몸 전체는 가되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음식물은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간다. 그래서 간에서 전부 해독을 하거나 필요한 만큼 다 해결하고 나서 다시 심장으로 와서 거기에 필요한 영양분이나 약성분 이런 것들을 공급받아서 다시 이제 우리 몸에.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이 얼마나 아픈 거 알겠죠? 그죠? 예, 우리가 이제 피곤하다고 간이 피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모든 것은 간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르산 하는데, 우르소 데속시콜린산 이래갖고 실제로 담즙 속에 있는 성분인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이제 간을 갖다가 어떻게 보호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르소 데속시콜린산 우르소에서 먹잖아요. 근데 내과에서도 사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간의 기능을 좋게 해주는 건지 아니면 그 약을 먹음으로써 소화를 갖다 촉진시키면 간이 그 우르소 데속시콜린산을 적게 분비해도 되니까 일을 적게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우르소와 하는 것보다 그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담즙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우르소 데속시콜린산이다. 그래서 곰을 보여주는 게 그냥 웅담. 우리가 웅담이 곰의 썰기에서 썰기에서 담즙을 갖다가 담즙을 나온다고 웅담 성분의 우르소 데속시콜린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간은 우리 몸에서 우리 몸의 모든 음식물을 갖다가 소화시키고 저장하고 해독하고 하는 아주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리버 디지즈. 자, 우리가 크게 리버 디지즈는 네 가지로 나뉘어요. 패티리브, 지방간, 정상간, 지방간, 헤파타이티스, 아이티스라는 연전을 말해요. 그래서 염이는 간염, 헤파는 간을 말하거든요. 헤파는 간이고, 아이티스는 염증을 말해요. 그래서 간염. 그 다음 리버 시로시스, 시로시스는 간경화, 딱딱하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경화. 그 다음에 헤파틱 캔서, 간암.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리버 디지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디지즈입니다. 자, 패티리브는 알다시피 아까 비만, 당뇨, 다양한 염증의 원인이 되고, 가역적 질병이다. 가역적 질병이란 말은 패티리브는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역적 질병. 간염이나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다. 자, 패티리브를 계속하면 간염이나 간경화를 일으킨다는 증거는 없지만, 방금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음주나 이런 비만들이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술을 많이 먹으면 알코올성 간염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술 때문에 패티리브가 왔다면 술 때문에 헤파타이티스가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죠. 아니면 술 때문에 리버 시로시스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술 때문에 패티리브가 왔다면 그걸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죠. 헤파타이티스는 우리가 이제 제일 편한 게 바이럴 헤파타이티스도 간염B형 간염에 의한 헤파타이티스, A형 간염에 의한 헤파타이티스, C형 간염에 의한 헤파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D까지 있고 델타 헤파타이티스는 어쨌든 A, B, C형 바이러스성 헤파타이티스가 있고요. 독성이란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간독성 약물을 갖다가
산에 올라가 봄에 뭐 약하고 뭐 좋고 뭐 이래 먹잖아요. 그 잘못하면 그 간에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럼 그거 간에 안 좋은 거 먹고 바로 급성 간 부전증이 많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할 수 있죠. 그래서 약물, 간에 안 좋은 약물,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치료제로 쓰는 약들 중에서 간에 안 좋아지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물들을 잘못 쓰거나 또 아니면은 한약재가 간에 아주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한약재가 위험한 것은 뭐냐면요. 그 한약재는 정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한약재는 이 위장자격도 좋고 식품 형태로 먹는 거다. 짜서 먹고 뭐 달여서 먹고 하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그게 무슨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먹는 우리 의약품하고 훨씬 의약보다 훨씬 우리 몸에 좋지 않느냐, 부작용이 적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한약재가 대부분 통용되는 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경우예요. 물론 한약재도 인증제를 요즘 한답니다. 근데 통용되는 경우가 있고 중국제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 다음 한약재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식품을 가지고 다니죠. 자, 그러면 거기에 좋은 성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은 성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거든요. 원치 않은 성분. 이 환자는 만약에 열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열을 떨어뜨리는데 해열작용을 하는 한약재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이 해열작용을 하는 한약재가 열을 떨어뜨리지만 이 환자는 열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세균감염 때문에 열이 나는 칩시다. 그럼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열을 떨어뜨리면서 이 한약재 안에 면역력을 억제시키는 성분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쓰면은 열을 떨어뜨리지만 면역력이 억제되고 세균감염 더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한약재는 원하지 않는 성분이 어떤 행태로 들어가 있는 것보다 중국에서 들어온 한약재는 못할 말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고 성분이 확실치 않다. 자, 그래서 한약재를 맥가에서 아주 싫어하죠. 한약 먹보면 맥가에서 아주 반대입니다. 근데 일단 한약은 그런 부분에서 위험하게 합니다. 어쨌든 헤파타이티스는 이렇게 가해적 질병입니다. 이것도 치료를 잘하면 정상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경화나 간암으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헤파타이티스 왔다면. 그다음 리브 시로시스. 시로시스는 알코올, 만성간염 등이 원인이 되어서 생기고 비가해적 질병. 자, 이제 이거부터 문제입니다. 당신 시로시스입니다. 이 말은 바로 당신 사형 선고입니다. 당신 이걸로 죽을 거예요. 시로시스 왔다면 비가해적 질병. 당신은 이걸로 죽을 겁니다. 당신 명령은 못 삽니다. 이래야 되죠. 비가해적 질병. 지속적 진행, 진단으로 10 내지 15년 생겨. 그럼 뭐예요? 10 내지 15년 뒤에는 죽는다, 이거예요. 진단하고 10 내지 15년. 제일 빨리 죽는 게 뭐냐면, 췌장암입니다. 진단으로 6개월 이내 사망입니다. 진단받고 6개월. 그 잘 나간다는 스티브 잡스도 죽어요, 결국. 췌장암으로 죽거든요. 그 사람이 미국에서 최고의 의료치료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온갖 치료 다 했어요. 결국 죽습니다. 미국 시리즈 마찬가지 진단하면 10년 15년. 김정일이가 나는 사실 죽을 거를 예상했는데 누구든지 사람 다 죽습니다. 김정일이 가면 15의 어택이 갔죠. 15의 어택이 오면요. 생존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아주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그러면 한 번 15의 어택이 오면요. 다음 또 15의 어택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 또 50% 중에 또 50%죠. 사망률은 얼마나 25%밖에 안 돼요. 그거는 거의 기대하는 우리가 사망 생존율 20%는요, 거의 죽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20% 먹어도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50%만 해도 그게 거의 죽는다고 해야 돼요. 생존율 50%는 아주 희귀합니다. 그것을 살아남았다. 김정일처럼 아주 좋은 나라의 의료진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프랑스 의사를 데리고 오고 그랬다잖아요. 그래서 독소 출혈은 5년 내에 사망한다. 그래서 시로시스가 오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니까 시로시스 오지 않도록까지 자기가 추출해야지 왔다 하면 해체를 합니다. 헤파틱 캔서 4개는 2차적으로 다른 곳에 암이 2차적으로 다른 곳에 암이 제거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리브에서 처음으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암이 생기는 게 2차적으로 전이돼서 간에 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간은 우리 몸의 혈액이 전부 다 대부분 한 번도 지긋지가 않은 것이에요. 우리 몸의 혈액이 전부 다 한 번 거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몸에 있는 우리 몸의 다른 부분에서 암이 있던 그 부분의 암세포가 간에 딱 들어붙어서 암을 일으키고 그런다.
자, 대부분 발병이 진단되기 때문에 진단 5년 후 생존율이 10%거든요. 5년 뒤에 다 죽는다 이 말이야. 생존율 10%라고 말해요. 아시겠죠? 자, 간경화 아까 이제 알겠죠? 여기 시로시스, 헤파틱 시로시스는 문맥과 항진이나 담성 매력이 일어난 이유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요. 간이 있죠? 자, 우리 위, 소장, 대장을 전부 다 통틀어서 혈관이 아까 뭐라 했죠? 문맥이라고 했죠? 포탈비. 문맥이 전부 간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간으로 들어가서 간에 여기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간 경화가 되면 딱딱해지겠죠?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하게 되면 딱딱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자, 딱딱해지면 이 간으로 혈액이 잘 못 갑니다. 그렇죠? 스폰지처럼 말랑말랑하게 피가 쭉 가면 쭉 빠졌다가 또 쑥 올라갔다. 자, 요거 간 통해서 다시 하대 정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가 워낙 딱딱해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여기 압력이 높으니까 그럼 여기가 결국 압력이 높겠죠. 그래서 문맥압 항진이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경화 생기면 여기는 압력이 높은다. 왜? 여기를 못 가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죠. 못 가니까. 자, 못 가니까 높아졌다. 자, 못 가니까 어떻게 되죠?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요, 여기에 식도 여기에 있는 혈관의 압력도 높아져요. 그럼 어떻게 된다? 식도에서 식도 정맥류가 터져버려요. 에스파니아 브라이스. 그래서 우리가 간 경화 환자들은 피를 토하죠. 왜? 문맥이 정진되어서 간으로 피가 못 가고 여기가 피가 꽉 차이니까 여기서 제일 약한 식도 쪽에 피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왈칵 쏟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이다? 간 경화가 엄청 많이 왔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자, 여기서 이렇게 못 오니까 어떻게 되겠죠? 여기서 정맥이 차이면 뭐가 돼요? 부종이 생기죠. 뭐가? 복수가 차요. 아사이트가 차는 거예요. 아사이트. 그죠? 복수. 배에 물이 꽉 차는 거예요. 왜? 여기에서 피가 간으로 못 가기 때문에 채여서, 똥차가 밀려서 위식도 정맥류 파열을 넣어서 피를 토하거나 아니면 복수가 생깁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간성 내벽이 왜 생기느냐? 자, 우리가 간에서 유독물질이 우리 해독을 하는 거예요. 해독을 해야 되는데 해독이 안 되고 심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뇌 세포를 갖다가 유독물질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뇌가 문제가 생겨요. 그걸 간으로 인해서 헤파틱 엔세팔로패시라는 말은 뇌경증 그래서 간성 뇌경증 헤파틱 엔세팔로패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간이 유독물질을 해독을 못해서 간이 뇌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위출혈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복수가 차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죠? 그죠? 복수 차는 이유 그 다음에 그 피를 토하는 이유 그 다음에 뇌에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막 선망 진전 그 다음 막 헛소리 그 다음에 의식혼파 혼수 뭐 이렇게 됩니다. 결국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강경하면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자, 메두사 머리란 뭔가? 메두사 알죠? 보게 되면은 돌이 된다는 우리가 메두사 그리스에라는 메두사인데 이 메두사 머리라는 게 카푼 메두사액 작성 카푼 메두사액에서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름인데 뭐냐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복부 쪽에 피가 전부 다 간으로 가는데 이 간으로 가는데 간으로 피가 못 가니까 우리 정맥류처럼 똥차가 밀리니까 피부 아래쪽에 있는 정맥이 피 혈관이 확장되어서 이 배꼽 주변에 있는 정맥 혈관이 확장되어서 우리 정맥류 우리 알죠? 뿔 올라오는 거? 그거 마찬가지로 배꼽 주위에 정맥이 이렇게 뿔 올라와서 마치 메두사의 머리살을 닮았다 해서 이것을 카푼 메두사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이런 게 있고 왜 생기는 거 하는 정도는 알아두면 되겠죠? 자, 인터페론이라는 게 자체는 사실 우리 몸에 있는 건데요. 인터페론이라는 우리 몸에 있는 건데 외부적으로 일단 집어넣어요. 예, 그게 어떨 때 만성 간염 환자 때, 만성비염 간염 환자 때 인터페론을 치료를 해서 바이러스를 대체합니다. 근데 이 직접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인터페론이다. 그래서 뭐 이거는
지금 내가 요즘은 인터페론이 관련해서 얼마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인터페론밖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관련 치료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서 또 뭐 먹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인터페론이 바이러스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우리 간화에 딸랑 붙을 때 그랬죠. 처마 밑에 이렇게 데미지 붙듯이 딱 붙은 이게 이제 담낭입니다. 담낭성이란 뭐냐? 담낭에 돌이 생기는 자, 우리가 이제 감석증, 콜레리디에시스, 그 다음에 지리스톤, 골스톤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야. 콜레 하면 담이라면 담낭이라는 뜻이거든요. 리스크 하면 돌이라는 뜻입니다. 리스크. L-I-T, 리스크, 돌. 그래서 에시스 하면은 그 뭐다? 무슨 걱정. 그래서 담에 돌이 생기는 병이가 담석증. 그럼 지리스톤도 말입니다. 지리스톤이 뭡니까? 골블레드죠. 골블레드가 바로 담낭에 돌이 있다. 돌. 줄여서 골스톤. 이런 게 이제 담낭을 째서 이렇게 수술해 보니까 아니 이런 이제 골스톤들이 이렇게 나오고 아주 많고 이제 뭐 너무나 심한 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지만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돌이 생기는 게 두 군데 있죠. 한 군데는 요로결선, 그죠? 요로결선, 리나스톤 있고요. 그 다음에 골스톤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되게 있어요. 꼭 중요한 건 아닌데, 자, 리나스톤은 주로 우리 생기는 게 유레이트에서 생깁니다. 유레이트. 그 다음에 골스톤은 콜레스테롤에서 생깁니다. 콜레스테롤. 자, 이거는 유리기시드도 생겨요. 유리기시드도 생깁니다. 자, 유레이트는 모이면 엑스레이상으로 보이거든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래서, 리나스톤은 엑스레이 찍으면 KUB라는 게 있습니다. KUB가 어려운 거예요. KUB가 우리 키드니 유레이트 블레드를 말합니다. 우리 KUB, 우리 인류에서 살짝 KUB 찍는다 하거든요. 키드니 유레이트 블레드를 찍는 겁니다. 그냥 속을 확 비우고 아무것도 안 먹고 가스 완전히 납된 상태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키드니하고 유리트하고 블레드가 어렴풋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니고 윤곽 정도만 보이지만 여기에서 리나스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콜레스테롤 엑스레이 안 나오거든요. 유레이트가 나온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엑스레이상으로 희미하게 보인단 말이죠. 자, 근데 골스톤은 유레이트도 있지만 콜레스테롤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상이 잘 안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골스톤을 어떻게 보냐면은 초음파로 봐서 초음파로 담낭이 커져 있고 거기에 이제 뭔가 덩어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스톤이지만 진단 방법이 다르죠. 골스톤을 엑스레이 찍고 뭐 CT 찍고 뭐 이렇게 하면 나올 수 있겠지만 리나스톤 골스톤은 초음파하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엑스레이 찍은 라디올로지컬하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담낭의 구조는 아까 봤죠. 요 간이 있고 간에서 살짝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고 담낭에서 담즙이 응축됩니다. 응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을 많은 사람들은 그 끈적끈적함 때문에 그 담즙이 엉겨 붙어서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돌이 되는 거죠. 몽축 기능이 있으니까. 몽축이란 말은 물기를 쫙쫙 뺀다는 말이에요. 몽도 높이니까 물기를 빼자는 그러니까 기름은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담낭의 담석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가 있어서 참여할 밀려나가서 이쪽에 딱 막히면 엄청 아프겠죠? 뒹굴뒹굴입니다. 이제 콜리기페인이라고 해요. 콜리기페인은 뭐냐면 이렇게 좁은 우리 내장기관의 관 속에 돌멩이라든지 있을 때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석증이나 요로결석 때 아파서 뒹굴뒹굴 얼굴 하얗게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좀 콜리기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이죠. 이렇게 아주 아픕니다. 자,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담석에서 담낭 척추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가 한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자, 이게 이제 빌루빈과 콜레스테롤. 자, 이 콜레스테롤이 빌루빈, 그러니까 여기서 빌루빈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대사 과정 중에
또 우리가 이제 빌리루빈은 또 뭘 하냐면, 빌리루빈이 어디서 나옵니까? 빌리루빈이 혈액에서 나와요. 적혈구가 타겟으로 나온 게 빌리루빈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빌리루빈이 콜레스테롤하고는 어떤 관계, 이거는 내가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은? 이거는 아마도, 빌리루빈이라는 것은 내가 알기로는, 이거는, 우리 몸에서 배설 능력을 보는 거예요. 간의 배설 능력. 간에서, 우리 몸에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가 토탈 빌리루빈하고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있는데, 빌리루빈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몸 혈액에서 간으로 와서 간에서 나쁜 물질을 우리가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바로 간에서 나옵니다. 이 간에서 나오는데 간의 배설 능력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배설 능력보다 콜레스테롤이 더 많을 때, 그러니까 간의 배설 능력보다 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이 콜레스테롤이 쌓인다는 얘기를 아마 해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 그 콜레스테롤이 쌓이니까 콜레스테롤 감축이 되는 거죠. 자, 이거 배설 능력이 빌리루빈이 충분하고 콜레스테롤이 그 능력보다 적게도 보면은 이것은 쌓이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겠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방광변 수술이 필요한가 한번 봅시다. 자, 콜레리시아시스 골스톤. 자, 콜레리시아시스가 감석증이고 이것도 감석증이죠. 리스펙터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요즘은 통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요거는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감석증이 생기기 쉬운 사람을 체크하는 데 제일 좋은 거거든요. 뭐냐? 피메이가 여성이었습니다. 페어 컴프렉션. 자, 좋은 메모. 좋은 메모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주 만면비가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만면비가 후득하게 생겼고, 퉁퉁하게 생겼고, 이런 비만. 그 다음에 임신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임신 가능한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0세 이상. 그래서 F가 5개죠, F. 그래서 4F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로 40세 이후에,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퉁퉁하고 보기 좋은 여자에 제일 많이 생긴다. 그래서 40세 이상에서 15명에서 20명 중에 한 명꼴로 생긴다. 되게 분석사이다. 왜? 어차피 관관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제 관관에서 아프게 하거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노즈와 몸에 페인이 있다. 알류 페인이 right upper quadrant pain. 그러니까 우상복부 페인이란 말이에요. 이 쿼드런트는 4분의 1이거든요. right, upper, 상. 그래서 우리 배를 갖다가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이게 처음 보는 용어들이라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가슴 쪽에 디포이드 프로세서, 우리가 스터럼 쪽에 디포이드 프로세서, 여기 umbilical 배꼽입니다. 이 디포이드 프로세서고요. 이제 그러면 여기 인구인알이죠. 자, 그러면 요걸 배꼽 중심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냐면 right upper quadrant. 그래서 요거는 RUQ. 그러니까 요쪽에 우상복부의 페인의 생각을 보통 줄여서 RUQ 페인. 그러니까 요거 뭐 있습니까? right lower quadrant. 그러니까 RLQ 페인이죠. 자, 그 다음 요거는 LUQ. 그 다음 LLQ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요 부분을 특별히 우리가 에피가스트릭이라고 해요. 에피가스트릭. 가스트리움은 장, 배, 위 이런 뜻인데 상복부라고 해요. 상복부. 에피라는 말은 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는 하이포가스트리움. 하복부. 하이포가스트리움. 하이포가스트리움. 이렇게 구분한다. 에피가스트릭 페인, 하이포가스트릭 페인, 그 다음 RUQ 페인, LUQ 페인, RLQ 페인, LLQ 페인. 이런 식으로, 복부의 위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에피가스트리움, 하이포가스트리움, RUQ, LUQ, RLQ, LLQ. 그래서, RUQ 페인을 말한다. 진단을 공복 시에 초음파한다. 초음파로 해야 콜레스테롤 스톤이나 빌루리빈 스톤을 본다. 빌루리빈 스톤은 아까 얘기했는데 유리액 스톤이지만 빌루리빈 스톤이 더 많은데요. 이 빌루리빈으로 인한 스톤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엑스레이상으로 원인이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체외 충격파죠. 우리가 ESWT
우리는 ESWT, 그렇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볼까요? 우리 이제 물리치료실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ESWT가 있습니다. 자, ESWT하고 ESWA하고 뭐가 다르냐? 마지막 A하고 T가 다르죠? ESWT하고 ESWA하고. 이 T는 뭐냐면 테라피예요, 테라피. 치료라는 뜻이에요, 치료. 테라피. 그 다음에 이거는 리소트립시래요, 리소트립시. 요것만 다릅니다. 나머지는 전부 체외 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익스트라, 바깥이라는 뜻이 익스트라 바깥이다. 코포리아는 몸이라는 뜻이죠, 몸. 코포리아에서 몸이에요. 쇼크웨이브, 충격파죠. 팡팡 때리는 충격파입니다. 그래서 체외, 몸 바깥에서 충격파를 주면서, 리소트립식이 뭐냐면은, 쇠석술, 리소하는 말이 아까 돌이라는 뜻이에요, 돌을 깨서 끄집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리소트립식. 그래서 체외 충격파는, ESWA는, 체외 충격 쇠석술이죠, 쉽게 말하면. 체외 충격 쇠석술, 분쇄해서 부상파입니다. 부서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자동으로 배출돼요. 크기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부서지면 당연히 부서지니까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SWA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 옛날에는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물속에서 때려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미나스톤부터 할 때도 물속에 들어간다. 요즘 어떤 기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깨 같은 데나 이런 데 우리가 테니스 일본에 이런 거 할 때 이제 지금 물리치료실 가면 ESWT 나오죠. 그것도 익스트라, 똑같은 거예요. 이건 마지막 테라피거든요. 이거 체외 충격파 치료죠. 네. 자, 그 다음에 콜레시텍토미. 자, 콜레 하면 담이고요. 시스트 하면 나입니다. 주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콜레시스트 하면 이게 담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액토미 하면 잘라낸다는 거예요. 액토미, 잘라낸다, 드러낸다, 제거한다, 리무벌. 액토미하고 리무벌이에요. 액토미하고 오토미가 있어요. 자, 콜레시스텍토미. 자, 콜레하면 담이라는 뜻을 했죠? 바일. 아까. 그 다음 시스트 하면 장애나 주머니. 그 다음 액토미 하면은 제거하다. 제거술. 그래서 리무벌이죠, 리무벌. 자, 그러면, 오토미가 있어요, 오토미. 아스로토미.